오늘 상장기업 분석 돌아보다가 2차전지 커팅 관련해서 2차전지라기보다는 레이저 후공정 장비 커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차전지 관련돼서 수주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주 반영이 됐고, 반영이 되면서 어떤지 한번 보려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회사는 코세스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차트도 지금 한 8,000원대에서 11,000원까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죠. 이런 차트를 좀 좋습니다.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는 모습. 근데 일단 주간에서는 아직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간으로도 아직은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간으로 야금야금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급등하는 기업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오르면서 나중에 눈에 띄는 기업들을 좋아하는데,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엔면가 500원, 유동비율 한 50% 정도 되네요. 관계자 51%. 반도체 후 공정 장비, 레이저 응용 장비 뭐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커팅 장비로 알고 있거든요. 레이저 관련돼 가지고 커팅 장비를 알고 있는데, 야, 기업 개요 여기 왜 일단 퍼 24배, PBR 3.17 이렇게 보면 좀 큽니다. 좀 높게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 BPS도 3,600원 대비해서 또 높습니다. 왜 이 기업이 오를까? 그 나중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매출 자체는 어느 정도 성장성은 아닙니다. 성장성은 아닌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고, 매출액 대비해서는 현금흐름이 최근에 좀 좋아지는 부분들 있고, 부채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순이익은 들쑥날쑥하지만 10% 이상을 가지고는 있고, ROE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락을 하다가 부채도 굉장히 많이 줄었죠. 부채도 많이 줄고, 자, 이런 모습은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ROE가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못하나, 부채는 감소를 했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퍼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자, 주가는 떨어졌는데 퍼가 안정적이다, 아니 비슷했다, 이 말은 성장성도 같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주가도 떨어지고 성장성도 떨어지고 이익도 떨어졌다, 이 말인데, 2차전지 공정의 제조 장비를 수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매출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돼서 뭐가 있냐 봤더니, 2차 제조용 장비가 반도체 원래 원재 매출보다 크게 수주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62%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매출 성장으로 봐도 특히 내수는 없지만 수출해서 해외 기업의 2차전지 관련돼서 매출을 상당하게 가지고 있다, 수주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오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11월부터 올랐으니까 3분기 발표 이후에 이 내용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매입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수주를 위한 매입 채무겠죠. 물건들을 많이 사들였습니다.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뭐 OLED 관련되어 있지만 2차 전지에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있어서 매입 채무가 늘었던 거는 2차 전지 관련된 매입 채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판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조금 유동성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자산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죠. 이 계약 자산을 유동자산으로 남아 있어서 부채는 적은 걸로 보이지만 굉장히 유동부채랑 계약 자산이랑 비슷하게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해낸다 이러면 현금 자산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주당 순이익은 전년도보다 나왔고 전년도보다 훨씬 나왔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기준은 있겠죠. 주당 순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 ROE가 떨어질 때쯤 돼서 2차 전지를 관련돼서 매입 채무를 굉장히 많이 했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아직은 영업활동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돈이 또 계속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재무활동으로서는 돈을 좀 끌어당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좀 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전문기에 없던 고객사, 이건 해외란 말이죠. A사는 해외, 그리고 고객 B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고, C사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고, 해외에 많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에. 뭐 환율이랑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생기는 걸 봤더니 2차 정비는 미국이었다. 미국이라면 전기차가 누구다, 대충 알 수 있겠죠. 2차 전지 정비 뭐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다 라면 누구 기업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11일 99% 돼 있고, 내년 4월에 또 92%까지 돼 있고, 계약 자산에 대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 이 충당금을 좀 쌓아놓긴 했는데 가능성은 있을 거라, 일단 보수적으로 좀 많이 쌓아놓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말 대비해서 현금 자산이 많이 줄고 매입 채무가 굉장히 늘었다 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요. 매입 채무는 상당히 늘어있고, 아직 계약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납품기한 뭐 12월 말까지 계속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고, 26%, 이거는 충당금으로 쌓아두는 게 보수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23년이죠. 23년인데 진행률이 26%다. 이건 좀 문제 있네요. 요건 좀 문제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 가는 것도 23% 밖에 되지 않고, 공장 가동률을 따로 나오지 않아 가지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부채 비율이 자산 대비해서 자본 대비 조금 높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진행률이 조금 문제네요. 작년 말 들어왔던 거는 제대로 됐는데, 앞으로 계속 4월달부터 들어왔다 계약 관련돼서는 진행률이 올해 말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추가적인 계약과 관련된 2차 정비, 여기는 26% 밖에 되지 않는다. 10월쯤에 아마 이 작성을 했고 11월 초중에 보고서 작성을 했을 건데, 지금 뭔가 좀 안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한번 볼까요? 가동률에 대해서 얼마나 했을까?
가동률을 못 봤거든요. 공장 가동률 기재를 생략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얼마나 될 것인가. 근데 진행률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이 부분 한번 체크 필요할 듯 싶습니다. 2차 전지에서 매출이나 매입이나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진행률이 조금 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떤 생산 능력에서 조금 대선 충당금을 이렇게 쌓았던 거는 많은 매출 대비해서 그만한 성과를 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문제 없다면,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이 부분이 문제 없다면 충분한 많은 매출에 올라오고 이 정도의 차트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해될 거고, 만약에 계속해서 진행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대선 분담금을 쌓았지만 계약 연장을 뭐 통하든지 어떤 식으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 쪽에 많은 계약을 받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관련돼서 뭐 배당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진행률 어느 정도 진행률 있고 실제로 회사 자체의 현금 흐름이 돌아오는 시점, 이 시점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